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옷차림입니다. 매일 아침 옷 고르는 그 순간부터, 옷이라는 게 단순히 몸 가리는 걸 넘어서 우리 생각, 감정, 또 관계, 나아가서는 사회에까지 생각보다 정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네, 정말 그렇죠. 아주 일상적인 건데도 파고들면 흥미로운 지점이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심리학 전문가 크리스텔 프로티폴랭의 책 내용이랑요. 또 옷차림의 힘에 대한 여러 글들 그리고 관련 유튜브 영상 이런 자료들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서 나눠보려고 해요. 네, 다양한 관점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옷차림이 뭐랄까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좀 미묘하게 바꾸기도 하고 또 사회 속에서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규칙처럼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사회적 코드 같은 거에 좀, 왜 이래야 하지? 하고 의문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옷이 소리 없이 건네는 복잡한 신호들 지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짚고 가보죠. 옷이 그냥 겉모습, 남에게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에요. 아, 네. 엔클로드드 코그니션, 우리말로는 착의 인지라고 부르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있던데요.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갔죠? 그 차게 인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입은 옷이 우리 심리 상태나 뭐 생각하는 방식, 심지어는 능력 발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이잖아요. 능력 발휘까지요? 와. 네.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그 학생들한테 의사 가운을 입혔더니 그냥 평상복 입었을 때보다 특정 과제에 훨씬 더 집중을 잘하고 실수도 적게 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진짜요? 의사 가운 하나 입었다고 그렇게 달라지나요? 신기하죠. 이게 옷이 가진 어떤 상징적인 의미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의사 가운 하면 딱 떠오르는 꼼꼼함이라든지 전문성 같은 거요. 네네. 그런 의미랑 또 실제로 그 옷을 딱 입었을 때 물리적인 느낌, 이런 게 합쳐져서 우리 뇌나 행동을 바꾼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군요. 네. 프리티 콜링 책이나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예를 들면 평소에는 좀 구부정하게 앉아 있다가도 중요한 자리에 가려고 정장을 딱 갖춰 입으면 왠지 모르게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고 자세가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요. 있어요. 맞아요. 저도 모르게 딱 자세를 잡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또 유도 선수가 도복을 입는 순간 나는 선수다 하는 어떤 정체성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과도 같아요. 아,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주 편안한 잠옷 같은 거 입으면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이제 쉬어야지 하는 마음이 절로 들잖아요. 다 같은 맥락인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동안은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했는데 옷 자체가 실제로 뇌 기능이나 자세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니. 신기한데요? 네, 생각보다 강력하죠. 그럼 이게 단순히 어떤 느낌의 문제를 넘어서 자신감이나 적극성 같은 태도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전에 봤던 유튜브 영상 제목 중에 옷차림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차게 인지 효과를 염두에 둔 이야기였나 보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효과를 잘 활용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겠죠. 청취자님도 혹시 특정 옷을 입었을 때 유독 자신감이 막 생기거나 마음가짐이 달라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한번 떠올려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옷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봤으니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옷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그 사회적인 측면을 좀 더 파헤쳐보죠. 네, 사회적 기능이 또 중요하죠.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정말 순식간에 그 사람 옷차림을 쫙 훑어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의 무의식적으로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좀 믿을만한가, 나랑 좀 비슷한 부류인가, 뭐 이런 판단을 자기도 모르게 내리게 되죠. 첫인상에서 옷이 차지하는 비중, 이거 생각보다 정말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을 프리티 콜랭은 형세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형세요? 네, 형세 파악 이게 뭐냐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나아가서는 나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같은 것들을 빨리 감지하는 능력을 말해요. 약간 눈치 같은 건가요? 좀 더 구조적인 파악에 가깝죠. 그리고 옷차림은
이 형세를 파악하는 가장 눈에 띄고 즉각적인 단서 중 하나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프리티콜랭은 보통의 사람들, 소위 일반 사고인들은 TPO, 그러니까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드레스 코드를 비교적 자연스럽게 익히고 그걸 통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수준이나 소속 집단 이런 걸 가늠하고 관계 설정을 한다고 봐요. 네. 예를 들어 비즈니스 미팅에 나갔는데 상대방이 아주 고급 정장을 입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위가 좀 높겠구나 하고 짐작하는 식이죠. 네, 흔히 그렇죠. 그런데 프리티콜랭이 주로 관심을 갖는 그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예민하고 좀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암묵적인 옷차림 규칙이나 신호에 좀 둔감하거나 둔감하다고요? 네, 혹은 아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옳지 않아 하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해요. 혹시 청취자님도 이런 경험 좀 공감되시나요? 저는 좀 둔감한 쪽에 가까울지도 모르겠네요. 가끔 왜 이렇게 입어야 하는지 이해 안 될 때도 있고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 형세 파악이라는 게 옷차림하고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정보니까요. 실제로 옷차림이 사회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들도 꽤 있잖아요. 네, 많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학 실험에서는 똑같은 사람이 히치하이킹을 시도하는데 허름한 옷을 입었을 때보다 깔끔한 정장을 입었을 때 차를 얻어 탈 확률이 훨씬 높았다고 하고요. 네, 그 유명한 실험이죠. 또 어떤 여자애를 대상으로 한 실험도 좀 충격적이었는데 아이가 좀 부유해 보이는 단정한 옷을 입었을 때는 주변 어른들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말 걸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네, 똑같은 아이가 좀 가난해 보이는 낡은 옷을 입었을 때는 대부분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참 좀 씁쓸하지만 옷이 사람들 태도를 얼마나 극명하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쵸.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특정 상황에서의 드레스 코드라는 건 일종의 사회적 제복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제복이요? 네, 유튜브 자료에서도 예를 들었듯이 체조 선수들이 똑같은 유니폼 입는 거나 항공사 승무원, 백화점 점원들 이런 분들이 제복을 입는 게 단순히 통일감을 주거나 예뻐 보이려는 목적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 옷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또 어떤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인 거예요. 아하. 우리가 승무원 제복을 딱 보면 저분은 비행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는 분이구나 하고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어떤 신뢰감을 느끼는 것처럼요. 일종의 사회적 작속인 셈이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드레스 코드라는 게 단순히 옷 잘 입는 법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사회적 게임의 규칙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프리티콜링 책이나 관련 유튜브 영상에서 공모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게 바로 그 이야기인가 보네요. 네, 정확합니다. 마치 배우들이 각자 역할을 맡아서 연극을 하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회적 게임의 암묵적인 규칙들, 옷차림을 포함해서요. 이걸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때로는 그 게임 자체를 즐기기까지 한다는 그런 관점인 거죠.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의 규칙, 즉 드레스 코드를 따르지 않는 행동이 때로는 그냥 독특한 취향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걸 넘어서서요. 네. 나는 당신들과 이 형세 파악 게임을 할 생각이 없다. 혹은 나는 이 사회적 약속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어떤 선언처럼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까지 해석될 수 있군요. 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사회적 합의, 즉 공모를 깨뜨리는 행위로 간주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 설령구 규칙이 좀 우스꽝스럽거나 피상적으로 느껴지더라도 일단 그 규칙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관계를 좀 부드럽게 만들고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방법일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정신적 과잉 활동이나 시각에서는 이런 규칙들이 정말 답답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왜 그래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될 수 있죠. 겉모습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것 자체가 싫고 오히려 그런 틀에 박힌 규칙에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부러 규칙에 좀 어긋나는 옷차림으로 자신의 독립성이나 반항심 같은 걸 표현하기도 하고요. 유튜브 영상에 나왔던 그 니콜라라는
라는 젊은 사업가 이야기가 딱 그런 경우였죠. 아, 네. 그 사례가 있었죠. 그분은 자신의 속한 사교 모임의 드레스 코드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청바지 티셔츠 차림으로 가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걸 보여주면서 약간의 도발을 즐겼다고 했어요. 네, 그랬죠. 하지만 결국 그런 행동이 자신을 좀 고립시키고 사업에도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고 하죠. 청취자님은 혹시 이런 니콜라의 마음 조금은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면 좀 답답하게 느껴지시나요? 프루티콜랭은 바로 이런 지점에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회적 코드들이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피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요. 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맞춰줄 줄 아는 것이 세상을 좀 더 요령 있게 살아가는 지혜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일종의 사회생활 스킬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 셈이죠. 유튜브에 소개된 또 다른 사례, 다미행을 보면 이게 더 와닿을 거예요. 다미행이요? 네. 그분은 소방관이나 경찰관으로 일할 때는 제복이 주는 소속감이나 역할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네, 그건 당연하게 여겼죠. 네. 그런데 민간 사회에서의 드레스 코드, 예를 들어 뭐 결혼식 갈 때 정장 입어야 한다거나 하는 것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는지. 아, 저도 가끔 그래요. 그런데 형세와 공모의 개념을 배우고 나서는 관점을 바꾸게 된 거죠. 아, 민간 사회의 드레스 코드 역시 일종의 제복처럼 그 상황과 집단에 소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구나. 아하. 이걸 맞춰주는 것이 동료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분위기를 좀 원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네.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로까지 확장되네요. 깊은데요. 그렇죠. 옷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은 걸 담고 있죠. 그럼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까요? 우리가 입는 옷은 단순히 나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더 큰 어떤 사회 문화적인 의미까지 담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이죠. 특정 시대의 유행이나 어떤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또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이 옷차림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마치 옷이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처럼요. 맞아요. 특히 제복이나 특정 집단의 복장은 개인에게 아주 강력한 소속감을 심어주고 그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프레티콜랭은 이걸 황홀한 소속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황홀한 소속감이요? 와. 네, 자료에 나폴레옹 인용구도 나오죠. 별것 아닌 천조각, 제복이 그것이 없었다면 결코 버티지 못했을 사람들을 불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게 만들 때가 많다. 이런 말이요. 하, 뭔가 뭉클한데요? 군인이 군복을 입고 국가와 전우를 위해 목숨을 걸 용기를 내거나 또 승무원이 제복을 입고 비상 상황에서 승객들을 구해야 한다는 어떤 투철한 사명감을 느끼는 것과 같아요. 네. 그 옷이 상징하는 역할과 책임감이 개인의 평소 능력이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주기도 하는 거죠. 물론 거대한 패션 산업 자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빼놓을 수 없겠죠. 아, 그렇죠. 경제적인 측면도 크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만들고 사람들이 무엇을 소비할지 유도하고 심지어 무엇이 아름다운지에 대한 기준까지 만들어내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옷들도 사실은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트렌드라는 게 있으니까요. 청취자님은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따라가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나요? 궁금하네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청취자님께 오늘 가장 중요하게 남겨드리고 싶은 핵심,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첫째는 옷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차게 인지 효과죠. 네, 그게 중요하죠. 스스로에게 미치는 영향. 둘째는 옷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나 신뢰도 같은 정보를 전달하는 강력한 신호라는 것. 형세 파악의 단서가 된다는 점이고요. 맞아요. 첫인상과 관계 설정이 중요하죠. 셋째, 옷차림에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규칙과 게임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 공모와 드레스 코드 이야기였죠. 네, 사회적 약속으로서의 기능. 마지막으로 옷은 특정 문화나 집단의 가치를 반영하고 구성원들에게 소속감을 불어넣는 역할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 황홀한 소속감까지요. 결국 옷차림은 좀 양날의 검 같아요.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개성과 자신감을 표현하는 아주 멋진 도구가 될 수 있지만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해하고 때로는 좀 맞춰가야 하는 복잡한 신호 체계라는 거죠.
그렇죠. 마냥 내 멋대로만 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네. 오늘 주로 살펴본 프리티콜랭의 관점이나 관련 자료들은 이 사회적 코드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나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세상을 조금 더 현명하게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던져주고 있어요. 네, 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는 주로 기존의 사회적 옷차림 규범, 그러니까 형세나 드레스 코드를 이해하고 거기에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을 요령 있게 살아가는 지혜로서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췄죠. 그런데 이걸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enclosed cognition, 즉 옷이 우리 심리에 미치는 힘을요, 역으로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아, 옷의 힘을 능동적으로 사용한다. 네, 단순히 사회에 잘 맞춰 보이거나 좋은 첫인상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 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에는 가장 자신감을 주는 옷을 일부러 입어서 발표 능력을 좀 끌어올린다거나, 오, 좋은 전략인데요. 혹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는 일부러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한 옷을 선택해서 사고를 유연하게 만드는 식으로요. 네,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특정 상황에서 여러분 자신의 기분이나 집중력 혹은 창의성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옷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활용하는 거죠. 옷을 통한 자기 조절의 가능성. 청취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제안인 것 같습니다. 옷을 도구로 활용하는 거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옷 속에 숨겨진 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